김영철 씨, 58세는 서울에 거주하며 오늘 혼자 살고 계신 81세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어머니의 집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 버스를 타고도 꽤 먼 거리를 걸어야 작은 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머니가 초인종 소리를 못 들으셨을 거라 생각한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공간이 유난히 조용했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가 화장실에 계신가 싶어 화장실 문을 살짝 밀어봤지만 문은 꽉 잠겨 있었다. 불안감이 밀려온 그는 급히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김 씨는 집안을 뒤져 문을 부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수려던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건강한 모습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는 소화기를 든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김 씨를 보고 놀란 듯 물으셨다. 엄마 방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제가 문을 부수려던 참이었어요. 김 씨는 안도하며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랬니? 근데 그 문은 오래전부터 고장나서 안 쓰는 거야. 화장실은 밖에 있는 걸로 잘 쓰고 있단다. 엄마.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제가 바로 수리공 불러서 고치게 할게요. 김 씨는 살짝 나무라는 목소리로 말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급한 일도 아닌걸.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왔니? 너 보통 주말에만 오잖아. 평일에 이렇게 오다니? 어머니가 궁금한 듯 물으셨다. 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해보려고 돈을 많이 썼는데 쓰면 쓸수록 더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저축해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게 걱정되고요.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점점 중요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조언을 들으러 온 거니? 혹시 너도 나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야? 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한때 얼마나 풍족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훌륭한 직업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고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연금으로 무난히 살아가셨다. 하지만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거의 모든 저축을 써버리셨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 결국 어머니는 홀로 남아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다른 형제자매들 역시 어머니가 막내를 편애했다고 생각하며 점점 멀어졌다. 그중 유일하게 김 씨만이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보살폈다. 결국 내가 걱정하는 건 나처럼 되는 게 아닐까? 무언가가 너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걸 채우기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물으셨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런데 돈을 줄이기가 힘들어요. 어떤 건 이미 제 취미가 돼버린 것 같아서요. 취미라구나? 나도 한때는 너처럼 생각했었단다. 나이가 들면 취미가 있는 게 좋다고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취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단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 비싼 취미를 선택하면 그것들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어. 엄마는 그 교훈을 배웠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단다.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 김 씨는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얻은 값진 교훈들을 경청했다. 어머니는 값비싼 취미의 가장 위험한 점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소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한때 사진 촬영과 쇼핑이라는 두 가지 큰 취미를 가지고 계셨다고 했다. 엄마가 카메라를 자주 바꾸셨었죠? 김 씨가 물었다. 그래. 맞아. 사진을 찍다 보니 기존 카메라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더 좋은 장비, 더 비싼 장비를 갖고 싶어졌어. 게다가 골프도 했었단다.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답하셨다. 골프는 비용이 많이 들죠. 한 번만 쳐도 몇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쇼핑에 쓴 돈이야. 그것이야말로 나의 돈을 가장 많이 삼켜버렸지. 어머니는 특히 쇼핑을 좋아하셨다. 새 제품을 소개하는 행사에 자주 참석하셨고, 그럴 때마다 제품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소비하시곤 했다. 이런 모임은 거의 매주 열렸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혼자 또는 친구들과 쇼핑을 자주 다니셨다. 그동안 쇼핑에 쓴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많은 물건들이 집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옷장이나 창고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이런 점을 알고 계셨음에도 쇼핑 습관과 매력적인 상품 광고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으셨다. 그때 내가 불필요한 쇼핑을 좀 더 자제하고 줄였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몰라. 너무 큰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는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란다. 어머니는 이렇게 조언을 덧붙이셨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바로 고가의 장비를 사지 마. 엄마는 사람들이 이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걸 봤어. 고급 장비에 큰 돈을 썼는데 한 달쯤 지나면 흥미가 식어서 그 물건들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 김 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만약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기본적이고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봐. 그리고 최소 3개월은 해보고 정말로 재미를 느끼고 오래 지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그때 천천히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또 수집과 관련된 취미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컵, 희귀 음반, 비싼 옷 등을 수집하는 것 말이야. 만약 그런 걸 두기 위해 진열장을 산다면 그걸 채우려고 더 많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될 거야. 어머니는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수집이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짧은 시간 안에 수집이라는 소비 습관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단다. 처음에는 그 수집품을 보면 기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들이 오히려 압박감을 줄 뿐이야. 어머니는 충동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셨다. 만약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면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에게 일주일 후에 사겠다고 말해봐. 보통은 일주일이 지나면 그 물건에 대한 욕구가 사라질 거야. 하지만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때 신중히 고민한 뒤 결정하도록 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정말 피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딱히 떠오르는 건 없구나. 우리 산책이나 할까?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그리고 근처 공중목욕탕 주인에게 안부도 물으러 가고 싶구나. 김 씨와 어머니는 함께 밖으로 나섰다. 둘은 어머니가 자주 가는 근처 공중목욕탕으로 향했다. 목욕탕 주인인 75세 정도의 노신사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김 씨는 주인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나이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전히 활기차고 유쾌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지금까지 돈을 쓰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 씨가 갑작스럽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주인은 살짝 웃으며 답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잠시 생각한 후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썼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다. 맞아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쓰는 건 진정한 기쁨을 잃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어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주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머리 손질과 피부 관리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쓴 돈을 다 모았다면 아마 집 한 채는 샀을 겁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느 날 TV에서 피부과 의사가 말하더군요. 비싼 치료 대신 그냥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쓰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요.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는 한때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성형시술에 큰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얼굴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날카로운 인상을 주더군요. 주인은 쓸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후 추가적인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그것들로 인해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만 남게 되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가의 명품을 사는데 돈을 쏟아본 것도 후회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 명품을 스스로 보상하기 위해 산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산다면 정말 가치가 없죠. 그는 강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건 결국 허영심을 반영할 뿐이에요.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고 있진 않은가?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한때 모임에서 사람들이 명품 자랑을 하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억지로 명품을 사곤 했어요. 정말 큰 실수였죠. 목욕탕을 떠난 뒤 어머니는 갑자기 김 씨를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데려가셨다. 우리 바로 집으로 가요. 엄마? 김 씨가 물었다. 아니. 오랜만에 친구를 좀 보러 가려 한다. 이 친구는 꽤 흥미로운 사람이야. 가끔씩 놀러 가곤 하지. 어머니가 답하셨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초인종을 눌렀고 고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문을 열어줬다. 그녀는 김 씨를 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아들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간단히 소개했다. 은희 씨는 김 씨에게 환하게 인사한 뒤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반갑게 맞아들였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은희 씨는 크게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돈 쓰는 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마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저 좀 보세요.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김 씨의 어머니는 은희 씨의 부엌으로 들어가다 문득 가득 찬 건강기능식품 상자들이 들어있는 찬장을 보았다. 이 모든 걸 다 드시려고 사신 건가요? 어머니가 물었다. 은희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 먹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그만둔 것도 많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아요. 그녀는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 후 은희 씨는 자신의 가장 큰 소비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었다. 그 당시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 밥 대신 그것들을 먹기도 했죠. 그녀는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털어놓았다. 은희 씨의 이야기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24년 한국질병관리청 KCDC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약 50%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 중 35% 이상이 3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골절, 간 손상, 심지어 뼈 건강 약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종합 비타민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사망 위험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보건연구소 NIH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39만 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종합 비타민 섭취가 심장병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그룹의 사망 위험이 복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종합 비타민 복용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유익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궤열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베타카로틴, 비타민 D, 아연 같은 성분은 노년층의 황반변성 진행을 늦춰 시력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자연식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해결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은희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쌓여 있지만 아마 그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채소를 더 많이 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에게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값싼 물건만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때로는 절약이 아닌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저렴하면서도 좋은 물건이 있긴 하지만 몇몇 제품,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너무 절약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값싼 물건은 대개 빨리 망가져서 자주 교체해야 하고 이는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신발은 몇 달만 신어도 금세 바닥이 닳거나 바느질이 풀리는 반면 고급 신발은 비싸더라도 수년 동안 튼튼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용품, 특히 코팅팬의 경우 저렴한 제품은 코팅이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아 벗겨지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물건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렴한 물건을 자주 바꾸는 것이 의외로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싼 신발을 신으면 굽을 교체할 필요도 없고
흠집이 생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저렴한 신발이 비싼 신발보다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싼 제품이 반드시 최적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물건을 교체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낀다면 해당 제품의 경우 품질 좋은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또한 고은희 씨는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뉴스에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는 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가격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사고 최저점에 팔아버리는 것이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본인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를 듣고 서둘러 구매를 결정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라면 이미 투자의 적기가 지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고은희 씨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소비 유형으로 지적한 5번째 항목은 바로 주식 투자였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팔면 가격이 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라는 말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는 이상적인 투자 원칙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그 결과는 대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아둔 자산을 모두 잃고 심지어 집이나 땅을 팔아 빚을 갚고 삶을 재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잘못 다루면 모든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양날의 검임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교묘한 방법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노년층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금을 모으거나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얻는 것은 빈손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 발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탄탄한 지식을 쌓고 철저히 조사하며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정교한 함정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희 씨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비라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벌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들은 여전히 그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을 줄여 써야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계속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69.4%가 자녀 교육비가 큰 재정적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72.1%는 학비와 학교 관련 비용이 가장 큰 압박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원비와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로 30에서 50대 부모들이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등록금이 주요 문제로 주로 60대 이상 부모들이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60대 이상의 부모들조차 은퇴를 준비하기는커녕 여전히 자녀 교육비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지출을 우선시하다가 자신의 필요를 간과하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결국 수십 년간 자녀를 위해 고생하며 저축한 부모들은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이나 삶을 누릴 여유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자녀 교육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비교심리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유명한 영어 학원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녀를 등록시키려 합니다. 누군가가 수영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좋다고 말하면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지만 고은희 씨는 교육비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들은 수입과 가정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자녀가 특정 과외나 수업을 정말로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솔직히 대화하며 재정적인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교육비를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결혼식이나 집 마련 같은 다른 비용은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부모가 은퇴 준비를 위해 저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최근에 대학원 진학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아내 김 씨는 재정적인 지원 여부를 두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고은희 씨와의 대화 이후 김 씨는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기대와 재정적인 조건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김 씨 부부는 고은희 씨에게 귀중한 조언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은희 씨는 그들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김 씨는 오늘 하루 동안 얻은 값진 교훈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고은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정의 소비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위한 희생에도 한계가 있어야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대화를 통해 도출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유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치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2.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소비. 3.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4. 무조건 가장 저렴한 물건만 찾는 소비. 5. 가격이 최고점일 때 사고 최저점일 때 파는 잘못된 투자. 6. 자녀 교육에 과도한 지출.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되짚어 보세요. 혹시 지금의 소비 습관이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또는 후회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과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주고 특히 앞으로의 삶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